굿모닝. 제가 요즘은 여기쯤에서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조금 여기가 한가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한번 댓글 보고 우선 아주 완전 자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파란색 고글을 꼈잖아요. 그랬더니 그 고글이 너무나 예뻤대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물어봤대네. 검색창에다가 오성식 고글 그리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검색이 안 되더래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더니 와 대박, 오늘 오빠가 웃긴 거 중에 제일 웃긴다. 아휴 참, 오성식 한물 갔어요. 오성식 고글 치면 뭐가 나와. 제가 아니 그냥 그 심심할 때마다 이제 그 웹서핑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데 기왕이면은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뭔가 기분 좋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자도 사고 고글도 사고 등산복도 사고, 제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지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위에 자켓은 한 50벌 될 거예요. 여러 벌 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글도 지금 보니까 한 3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모자도 종류별로 50개 훨씬 넘죠. 모자는.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시죠? 나름 노력을 합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사실 이런 데 쓰는 돈이 그냥 제 나이에 저 정도의 그 삶에 살아온 과정에서 그러니까 술값에 비하면 이까짓 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 고글이 어제 쓴 제 고글은요 놀라지 마세요. 6,850원?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싸죠. 그 중국 사이트에서 산 건데 무료 배송도 되고, 어떻게 그 장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싼 겁니다. 요거는 이태리째인데 이거는 39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종류별로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아주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최대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또 그제 이제 글 읽은 거 가운데 주재원인 아빠를 따라서 외국 생활 지금 7년 차를 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국제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현지인도 아니고 그 같은 국제학교를 다니는 이라크 그 동료 학생이죠. 이라크 학생으로부터 굉장히 그 모욕적인 손흥민처럼 눈 찢는 막 이런 것도 당하고, 그래갖고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런 따돌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학폭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그래갖고 속상해 죽겠다, 아이가 많이 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꼭 좀 어떻게 이럴 때는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달라고 말이죠.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우리 아들 생각이 확 났습니다. 이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애나 어른이나 꼭 겪는 과정입니다. 꼭 겪는 과정이죠.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서만 그냥 살았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고만장했을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고위직 공무원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고, 사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도 겁 없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 시절에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면 사실 무서울 게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후에는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뭐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끔 보면 그 갑질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을의 위치에 놓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하고서부터 많이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 놓는 연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방송 지금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도, 제가 한창 굿모닝 팝스로 날리고 그랬을 때도 미국 들어갈 때는 거의 공항에서 뭐 벌거벗을 정도는 아니지만 주머니 다 털리고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감 들죠. 한국에서는 뭐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막 그렇게 나름 인기인이었는데 공항 들어갈 때 너 뭐야? 이래가지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이 등치가 좀 됩니다. 그렇게 저처럼 조그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도 그런 약간의 그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꼭 인종차별이라기보다 오히려 미국, 캐나다가 한국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인종차별도 있고 진짜로, 그리고 같은 인종끼리에도 학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폭력, 왕따 이런 거. 한국 훨씬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게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도가 더 약하죠. 미국, 캐나다가 오히려. 왜냐면 이제 미국, 캐나다는 워낙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법제화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나름 그래도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 내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9학년 때죠. 9학년 때 그냥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은 신입생들끼리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 다 키가 작은 애인데 베트남에서 온 애가 따기를 때리더래, 나한테 딱. 와. 그래서 그러죠. 너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따기를 딱 맞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들 생각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힘으로는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키가 크거든요. 베트남 아이 걔보다 컸대. 근데 여기서 내가 우당탕탕 하면 우리 아빠가 날라올 거는 눈에 뻔하고, 저도 한 손가락 하잖아요. 아들이 따기를 맞았다. 내가 아이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나도 가만 안 있지. 순간적으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거에서 우당탕탕 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잘릴 게 뭐 100% 눈에 보이고, 또 안 잘리고 뭐라고 해도 복잡해질 게 또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였으면 얘네 집안이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닐 것 같다. 한국의 오성식 아버지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다. 베트남에서 이런 학교를 보낼 정도였으면 이 아버지가 베트남의 뭐 사성 장군 내지는 뭐 장관, 뭔가 한가닥 할 사람 같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드니 내가 참자. 근데 그 참으면서 그 울분이 오직했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어.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9학년 때. 근데 그냥 참았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야, 그 4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정말 저도 막 욱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랬다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생각하니까 잘 참았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네.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 현실적으로. 조금 아까 이라크에서 온 청년이라 그랬죠. 네. 맞아요. 그 복잡한 이라크에서, 야, 이라크 요즘 정세도 막 엉망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외국 나가가지고 국제학교를 다닌다. 그러니까 유학으로 온 거죠. 그 집도 만만한 집안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란을 일으켜서 우당탕탕 하면 정말 뭔가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해지지.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좀 통속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뒷배경이 좋은 아이들 나름, 그런 아이들은 학교 잘리고 그런 거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든 또 다른 학교를 이렇게 가고 또 그렇게들 많이 키웁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해지면 우리 애만 좀 복잡해지잖아 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그 질문을 주신 분께 드리는 정당한 처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정의? 무엇이 justice? 무엇이 정의냐고요? 정의는 곧 힘이 정의입니다. Power is justice.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물론 우리 자유진영 편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옳은 거죠. 그거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 쪽 편에 봤을 때는 그게 옳은 거고 또 그게 정의죠. 그러나 사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힘의 논리가. 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을 못하죠? 같은 자유진영인데 전쟁이 확대될까봐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왜? 상대방 국가는 핵을 갖고 있는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스토리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his는 뭐예요? 권력자, 힘 있는 자의 이야기가 역사죠. 이기면은 이기는 사람이 글을 써내는 게 그게 역사잖아요. 아닌가요? 세상은 결국 힘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힘을 키워야지.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우리가 서양 문화를 익히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서양의 많은 제도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파워를 가진 집단이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논리를 꿰차고 그들을 이길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을 보세요. 같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약소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죠. 등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나름 콧방귀 좀 낀다는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요, 나름 당당합니다. 왜? 뒷배경이 있거든. 자기의 패스포트, 자기의 국가가 뒤에서 자기를 뒷받침해 줄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거든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현실입니다. 이게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이 현실에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파워 게임입니다. Power is justice. 힘이 곧 정의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정의롭게 올바르게 쓰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 높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옳은 거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건 옳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력을 키우는 거죠.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사람 죽이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손 놓고 있습니까? 당하게? 아니잖아. Power is justice. 그렇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지혜로운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여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동맹을 맺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지켜? 북한, 중국, 러시아 뭐 다 강대국에 쌓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냐고요.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죠. 이거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프랑스, 독일은 자기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지. 그래서 생긴 게 나토잖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한 나라가 침입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나라가 침입받는 걸로 생각을 해서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지금 맺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외국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 대부분 지킬 수 없지. 대부분 지킬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 사정을 잘 아는, 지금 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죠. 개인은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이 없다? 잔인한 얘기로 당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현실이잖아. 억울하다? 어쩔 수 없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면 다행인데 해코지를 해. 근데 내가 그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 당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사람을 죽이는 건 난 나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전쟁 연습을 안 했어. 우린 군대가 없어. 근데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 당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키우고, 두 번째는 동맹을 맺어야죠. 그게 삶의 지혜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나라의 시스템에 익숙하고, 또 그 나라에서 힘 좀 쓰는 사람, 그 나라에 사는 사람, 그 나라 사람 등등등등 이런 여러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맺어두는 겁니다. 친구 관계를 맺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외교적인 용어로는 그게 바로 외교잖아. 외교력. 국가가 그렇게 하면 그게 외교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런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좋은 친구가, 내가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친구가 필요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친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또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또 나하고 친구 맺기를 원하죠. 그죠? 아니, 똑같다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다고요. 일단은 내 힘을 길러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게 뭐예요? 동맹이잖아. 동맹.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게 동맹이라고. 예. 나 혼자 억울하다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그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동맹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곧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그 의미예요. 그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과거의 대한민국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 많은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힘을 갖게 된 데는 대한민국 그 자체로서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친구들도 있다. 즉 동맹관계. 그런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힘입니다. 동맹도 그것도 힘입니다. 오송식 자체도 힘이지만, 힘이 있나?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나에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것도 힘이고, 든든한 많은 좋은 친구관계, 좋은 인연이 있는 것도, 그것도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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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싸!